빅머니 특징주입니다. 타임경제연구소 이윤경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급 주체들의 동향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 쪽에서 IT주에 대한 매수 눈에 띄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화학주에 대한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7거래일째 매수세를 지속해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신제품 에어컨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폭염과 미세먼지에 최적화된 2019년형 무풍 에어컨을 오늘 모델 공개했습니다. 뉴 빅스비라는 AI 플랫폼을 탑재한 그러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외형이 명품 가구를 닮았다고 합니다. IoT의 핵심 제품으로서 삼성에서 내놓고 있는 에어컨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주까지 외국인은 사고 있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3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내 벤처 6개를 만들겠다라는 SK하이닉스의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M&A 소식 나오고 있네요. 터키 벨렌코라는 인조 대리석 기업을 지분 72.5% 인수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20위권 가운데 금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외국인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죠. 60% 가까운 외국인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SK케미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기업들이 이 바이오 분야를 인수하게 되면서 사업 부문을 추가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SK케미칼은 친환경 케미칼, 신소재, 헬스케어 쪽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백신 분야의 선도 업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서울반도체입니다. 4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죠. 헤드램프 등 자동차 조명 매출이 확대되고 베트남 법인의 가동률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 오늘 나왔습니다. 한화에 대해서는 5거래일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2건이 나왔고요. 건설과 방산 부분의 호조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11월부터 기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재도약의 원년이다, 대표주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5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기, MLCC 기업을 팔고 있고요. 이 밖에 중국 소비주인 아모레퍼시픽과 호텔신라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에서 사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이 밖에 포스코에 대한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 3일 연속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금융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내 대만, 태국에 그리고 2020년에는 미즈오은행과 함께 일본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력 증가와 또 흑자 전환까지 걸리는 기간이 좀 다소 부담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광고 부문의 성장도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증가세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스마트 채널 공식 출시로 인해서 라인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모바일 개편 이후에 국내 광고의 성장세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좀 미래 성장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어떤 비용 증가, 이런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인건비와 마케팅비, 그런 AI나 핀테크 영역에 대한 투자 지출이 좀 증가하는 것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 역시 좀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커버리지 확대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이버, 현재 투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인터넷 은행 부분을 해외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네이버의 행보 중에서 해외 쪽에 인터넷 은행 출범하는 데 있어서 주목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까지 이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이제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관도 최근 한 달간 1,000억 원에 가까운 그 금액을 이제 순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13만 5,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목표 주가를 한 뭐 15만 9천 원 선까지 봐도 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그 이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도 네.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예 신고가 넘어가는 그런 레벨업까지 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15만 원대, 17만 원대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해 고점이 19만 5천 원인데요. 네이버입니다. AI 쪽에 이 라인 광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AI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는 기업탄, 당분간의 실적은 이와 관련한 투자 때문에 다소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포털에서 검색되고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요. 최근에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밖의 종목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유신과 도화 엔지니어링 묶어서 보실 수 있고요. 철도 관련해서 남북철도 연결의 첫 수주를 받은 유신,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GTX A 노선의 수주까지 받은 그런 SOC 관련 기업입니다. 이 밖에 톱텍,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오늘장 상한가 시세 보여주고요. 핑크퐁, 삼성출판사, 그리고 비츠로시스 최근 들어서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주, 네이처셀, 동성제약,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네, 딱 시장의 움직임이 딱 정리되는 그런 종목들 목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종목을 한 가지 짚어주시겠어요? 네, 유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일간 120% 육박하는 급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핫한 그런 종목인데요. 유신은 뭐 일단은 기술력을 확보한 또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 최근의 상승 요인을 이제 남북 경협 사업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철도 사업이 그 설계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했고, 실제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진행된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투입돼서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조사단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관계자들과 이제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유신은 상장사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 조사단에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좀 남북 경협 이슈 이외에도 유신은 뭐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업계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상장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알제리에 해외 지사 및 법인을 두고 있고 또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도 이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수의 면허와 등록을 취득한 기업으로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상장 기업 중에서 이런 좀 연구와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기반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다만 최근에 이제 네. 유신이 그 이제 좀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장 직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3거래일째 보여주다가 오늘 지금 상한가가 풀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28%, 23%네요. 현재 25%까지 또 다시 오릅니다. 이런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좀 이제 남북 경협처럼 이제 테마나 이슈로 인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라서 확 또 급격하게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또 뭐 어떤 그 경협 같은 경우는 경협주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의 폭발력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
그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서 네.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남북 철도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도 추가 수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신입니다. 공항과 도로, 철도, 도시계획, 기타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기업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고요. PER이 60배가 넘어가는 고평가 기업입니다. 이어서 종목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입니다. 방산 부분 성장 기대감 유효하다. 목표 주가 43,000원 상향 조정됐고요. 현대글로비스 영업이익 성장 지속, 애경 유화, 정책의 수혜, 본업 개선 플러스 알파, 원익 QNC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중이다. 서울반도체 위기일 때 빛나야 강자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한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지금 현재 그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요. 그 지난 11일부터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오늘도 장중에 5% 가까이 오르면서 34,000원 선을 지금 회복했고 또 기관 매수세 역시 활발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하나의 목표 주가를 지난해 5월 고점인 이제 42,900원 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근거는 중장기 성장 동력인 유도 무기 사업입니다. 일단 하나그룹이 방산 부문 매출 그 목표를 12조 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2020년부터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유도 무기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가 올해 방위력 개선비를 지난해 대비해서 13.7% 늘린 14조 4천억 원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국방 예산 가운데서 이제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한화가 또 이제 수혜가 전망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이제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과 같은 이런 계열사들이 좀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주 상황 역시 좀 긍정적입니다. 자회사 한화건설이 이라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1억 3천억 달러를 최근 이제 이라크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았고요. 이런 방산 부문의 매출 확산 속에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수 관점 가능한 기업으로 기업 가치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이버, 유신, 한화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